비트코인 추가 하락 조심하세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추가 하락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트레이더 김학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코인이 단기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반등 이후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되었고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 라고 현재 해석이 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단 차트적인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 구간이었죠. 어제 영상을 찍었던 구간이 요 구간이었을 겁니다. 어제 영상을 찍었던 구간이 아마 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공통적인 숏포지션에 대한 매수를 진행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이 구간에서 롱진입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내가 생각하는 메인 관점인 자리에서 숏포지션에 대한 매수를 진행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영상과 그대로 흘러가면서 관점에 집중을 했고요. 현재 제가 생각했던 자리가 안 왔지만 추가적인 숏포지션을 매수를 1차적으로 비중 적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더 추가적인 하락을 현재 기다리고 있고, 그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온체인적인 데이터부터 확인을 하고 본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리퀴데이션 맵인데요. 단기적으로 빠졌을 때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아래 구간에서 롱포지션 물량이 많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아마 물량을 털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7일차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롱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많다. 어제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떨어지면서 개미들이 굉장히 매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와 지금 고래들이 커플링 형태이다.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현재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롱 포지션에 대한 고 레버리지 물량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 말인 즉슨 더 털어내고 가볍게 한 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기사를 하나 또 가져왔는데요. 미 하원도 임시 예산안 가결을 했습니다. 역대 최장 43일 셧다운 끝난다. 트럼프 현지 시간 12일 밤 예산안 서명을 하면 셧다운이 종료가 됩니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에 상원의 단기 지출 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을 했다. 그래서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으로 상하원 모두 통과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그래서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5분, 한국 시간 13일 오전 11시 45분에 의회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서명과 함께 셧다운은 종료된다 라고 전달을 했고,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부, 그리고 제한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이에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 예산을 통해 1년치가 처리가 됐다 라고 전달을 했고요.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정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어느 정도 얘기가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정부의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주요 발표 지수들이 앞으로 나올 예정인데 하나의 기사를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연준 전례 없는 분열 12월 금리 인하 불투명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책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부의 분열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의 경로가 좀 불투명해졌다라고 좀 보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초 다음 달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점을 쳤습니다. 네, 하지만 9월과 10월 FOMC에서 0.25bp 포인트씩 금리가 인하된 가운데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앞두고 연준 내부의 균열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균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재임한 약 8년간 거의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부진한 노동시장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 위협이냐를 놓고 갈라져 있다. 고용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또 시장의 지표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낮추기로 했을 때만 해도 19명의 연준 위원 중 10명이 10월과 12월에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하지만 매파 진영이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0월 다시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되자 이들이 반발이 굉장히 거세졌다. 그래서 셧다운이 조금 더 그 분열을 악화시켰다라고 했고, 물가 데이터 보고서 발표가 중단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들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50대 50으로 반반 형태로 현재 다시 한번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악재 조건들이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굉장히 좋은 호재도 악재도 없는 모습이어서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차트적인 관점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영상이 이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롱 반등을 잡아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을 382 구간일 겁니다. 아마 되돌려볼게요. 236 라인도 못 미쳤네요. 이 236 라인도 못 미쳤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0.5 구간과 618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0.5 구간까지 반등을 해줬죠. 이 구간에서 수익률 체크를 해보면 단기적인 반등을 하셨던 분들 한 2% 가까이 정도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메인 관점인 숏 포지션에 대한 매수를 진행을 한다고 했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236 라인까지 반등이 오면 이쪽에서 숏 포지션에 대한 매수를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새벽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구간에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 구간. 지금 현재 수익권에 있고요. 정확한 구체적인 타점들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릴 거고요. 제 유튜브 고정 댓글 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추가적인 오버적인 하락으로 예상을 보면 요 113 라인까지 열려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들고 가셔도 됩니다. 본절 로스로 잡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줘서 본절 로스가 난다, 그럼 저는 위에서 다시 한번 메인 관점인 숏포지션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고, 익절 구간은 요 저점 라인이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 저는 숏포지션을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영상에서 모두 다 힌트를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타점들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롱과 메인 관점인 숏을 둘 다 말씀을 드렸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 파동에 대한 이 전체적인 한 파동에 대한 이 하락분의 상승으로 되돌림을 줬고,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0.5 구간까지 줬기 때문에 메인 구간인 하락을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등이 있어 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이 상승분에 대한 하락 이후 되돌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에 대한 이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이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롱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열려있는 자리보다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 관점으로 봤을 땐 메인 관점인 숏 포지션에 대한 매수가 훨씬 더 긍정적이다.
정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롱포지션으로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되돌림과 수치들은 제가 모두 다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란에 이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텔레방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론으로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구간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의 예측을 한번 봐야겠죠. 그렇다면 아마 텔레방에 미리 들어오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을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타점은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깨지면, 이 최저점이 깨지면 저는 이익절을 해 나갈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공통적인 롱 포지션에 대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직 못 잡으신 분들, 지금 현재 이 구간에 대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한 파동에 대한,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을 체크했을 때,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이 382 구간까지 내려왔고 저점을 한번 리테스트하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반등해주면서 236 라인에 안착해주는 모습이다. 사실 제 매매 스타일은 이 구간에서는 아무 포지션도 안 잡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한 라인이 나왔을 때, 명확한 추세가 나왔을 때 기다리는 공통적인 롱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위에 저점을 깨주고 이 부분까지 크게 반등이 온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전 로스 나가겠죠. 제 포지션도. 그런 다음에 위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공통적인 숏 포지션을 진행을 할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항상 내 기준과 원칙을 지켜가는 매매를 꼭 하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에 있어서 반등해주는 모습이지만 언제 또 이 1시간 봉의 이 밑꼬리를 메우러 갈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대응과 실시간적인 대응 대처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약 한 40% 정도 수익 중이겠네요. 한 45%, 50% 가까이 현재 수익 중이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 미리 대응하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라인들에 대해서 익절 구간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포모가 와서 이 구간에서 어차피 떨어질 거라니까 여기서 숏 포지션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매매는 사실 도박에 가까운 매매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기다리는 자리, 그리고 기준과 원칙, 그리고 실시간 대응과 대처, 요 세 가지가 저는 앞으로에 있어서 혼자 독립적으로 매매를 할 때도 꼭 필요한 기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런 구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수주 동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의 형태가 과거 패턴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계속해서 수주 동안 말씀드리고 있죠. 너무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좀 감탄스러운데, 지금 비트코인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과거 21년도 불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고점을 쌍봉 패턴으로 만들어주고 ABC 파동으로 쭉 빼주고 패닉셀도 한번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상승 추세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트코인이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정말 진짜 이 구간에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 구간에서도 청산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실수는 되돌림 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정말 기준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1년도 불장 때는 이 10파동에 대한 전체 되돌림이 정말 지지부진하게 이런 식으로 올렸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원웨이 상승이 아닌 원웨이 하락으로 크게 빠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현재 차트 가파르게 올려줬죠. 가파르게 올려줬기 때문에 가파르게 빠져주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ABC고요. 이 C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단기간으로 0.5구간까지 반등이 있었기에 가파르게 빼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한번 382 구간까지 반등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인 반등 자리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주봉 상태에서 4파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4파에 대한 하락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메인 관점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인 반등이라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봉 상태에서 메인 관점이 4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메인 관점으로 하락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락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 하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오해입니다. 이 4파가 진행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5파에 대한 상승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통적인 숏 자리가 맞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지금 10파동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주일 만에 0.5구간까지 올려줬는데요. 21년도까지 가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 구간대는. 이 236 라인 위에 라인까지 탈환하는 데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거의 2주 가까이 2주 가까이 가자마자 원웨이 상승이 한파동으로 올라왔죠. 근데 가파르게 우리는 올라왔기 때문에 가파르게 빼준 겁니다. 상승 추세로 보여주는 척 하면서 기간적인 개미꽃 시기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고 실시간적인 대응과 대처가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 드리고 있고, 유튜브에서 제가 찍고 업로드하는데 편집하고 4-5시간이 걸리거든요. 결국에는 과거 차트를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발빠르게 인사이트들을 넣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텔레방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 채널 고정 댓글에 링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요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요 설문지는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인증 절차 이후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제 텔레방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래서 이러한 기간적인 개미꽃 시기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정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이때 당시에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고점 탈환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모습이,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됐고 정말 이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던 과거의 시장입니다. 이러한 되돌림은 우리가 다시는 겪지 말자라는 느낌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좀 변동성이 큰 모습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조건들과 타점들은 제가 모두 다 잡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시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